네, 안녕하세요. 코드블랙입니다. 자, 오늘 2025년 6월 11일 마감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드디어 일단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 맞죠? 네, 2020 얼마 만입니까? 이게 약 41개월 만에 코스피 2,900을 돌파했습니다. 자, 정말 41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계속적인 연속적인 상승세, 그리고 MSCI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러 기준 해가지고 보면은 또 우리 증시가 상승률 2위라고 하네요.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아직은 6만 원 돌파하지 못했지만 시장은 경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, 오늘은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더 좋은 매기가 좀 돌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그러니까 막 코스피만 갔다고 해서 여기서 뭐야 여기만 가네가 아니라 여기가 먼저 가고 나서 결국 자금에 대한 순환으로 충분히 또 여기 돌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, 정말 저는 또 다른 것보다 고무적인 것 중 하나는 이제 신용 잔고에 대한 비율이에요. 일단 지수가 2,900을 돌파했잖아요. 시장 지수가. 자,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과열이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수가 있는 단계인데, 근데 이때 상승에 순수 자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순수 자금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증시 자금이 62조를 돌파했어요. 어제 기준으로.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용 잔고는 오히려 안 늘어나고 좀 소폭 줄어들었어요. 비율이 29%대입니다. 30%를 안 넘어요. 물론 뭐 작은 수치로 인해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30%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요거는요 아직 과열된 부분에 대해서 당장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물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. 지금 흐름 봤을 때 합성 포지션 여러 외국인들 그런 포지션 봤을 때. 그리고 나서 이제 CPI가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, 국내 증시 관련된 부분에서 또 어쨌든 지금 미국 영국에서 미중 간의 협상이 꽤 나쁘지 않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 결과물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CPI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뭐 관세 부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지표로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요. 컨센도 좀 높게 잡혀 있긴 한데, 그 부분에 대해야만 그 부분 정도만 이제 충족시킨다고 해도 시장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41개월 만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그 있었죠. 주식시장의 부동산 버금가는 대체 수단을 만들 것이라는 속보가 있었고, 그래서 더욱더 이제 온기를 좀 불어 넣었습니다. 오후에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빅머니 수급주들 알테오젠스 40 돌파했습니다. 지금 공매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. 이따가 공매도 좀 머리 뜨거울 거고, 여기도 좀 머리가 뜨거울 거고, 판마리스는 추세 계속 타고 가고 있고, APL도 지금 흐름 14만 원 돌파했습니다. 15만 원 플로우까지는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, 그다음에 실리콘2 BHI, 그러니까 결국 빅머니와 성장성이 명확하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명확하고, 요거예요. 빅머니 수급이 들어왔어. 근데 요걸로 들어왔어. 그럼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. 여기 좀 핵심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테마 종목들을 바로 빠르게 좀 알아볼 텐데, 증시자금 제가 6월 10일 기준 지금 62조 3,400억 원, 신용연고 18조 5,100억 원, 이게 증가였고 좀 감소했습니다. 이거는 감소였고 이건 증가였고, 그러니까 비율이 지금 29%대죠. 환상적입니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렸고, 자 그럼 종목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코스피 관련된 부분에서 지수 보면 2,900선 돌파. 와, 이게 진짜 얼마만일까요? 월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도 이제 사실 작년에 한번 이제 돌파 시도했다가 좀 안 된 거긴 한데, 그래서 이거 지금 21년 요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돌파고 나서 이번에 제대로 좀 돌파하는 흐름, 추세가 잡히는 구간에서 3점 돌파하면은 정말 꾸준한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. 여기서 만약에 또 이제 뭐 대외적 이슈적인 부분도 잘 해소가 되고, 정치적으로도 뭐 외교적으로도 전반적으로 다 원만하게 이제 멈춰있던 그 시계추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 저항대, 결국에는 코스닥은 중요한 거는 800에 대한 돌파인데,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오늘 좀 강했던 거는 결국에는 시총일이 바이오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고, 여기 딜을 잘 뭐 테크 쪽들이 같이 받쳐줘야지 이게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2차 전지의 역할도 결국에는 또 필요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정부 정책 차원에서 2차 전지를 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종목별 하나씩 살펴볼 텐데, 자, 일단 바이오 먼저 좀 볼게요.
네, 알테오젠 관련된 부분 지금 40만 원 돌파하고 나서 공매도를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, 오늘요. 네. 자, 오늘은 확실히 공매도가 40만 원 돌파니까 지지치고 나갔네요. 들었죠. 근데 이때까지 지금 이 38만 원대 그리고 40만 원 돌파 전까지도 계속 공매도를 어떻게 눌러보려고. 근데 문제는 얘네들 어떡하죠? 32만 원대 벌써 얘네들 손실이 얼마입니까? 거의 손실이 20%가 육박하는데 얘네들은 또 자금 규모가 또 꽤나 크잖아요. 그래서 뭐 그래 빨리 갚아서 더 올려줘라. 어쨌든 이제 비싸게 사야지. 벌 받아야죠. 그쵸? 공매도 하는 애들은 벌 받아야 됩니다. 네 이렇게 되고 뭐 문제 없다 알테오젠. 그리고 나서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12만원 장중에 돌파했지만 요 물량이 꽤 많아요. 요 물량 지금 12만원만 돌파해서 안착되면 다시 신고가 플로우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우리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. 단기적으로 또 여기 한번 돌렸잖아요. 빠르게 V자 나왔잖아요. 그래서 물량 한번 더 잡고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한양행 정말 얘가 좀 빨리 11만원 안착해야 돼요. 11만원 안착해서 요거를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고무적인 것 중 하나는 프리장에서 세웠던 봉 요거까지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반등 흐름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펩트론. 자, 펩트론 카무로스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뭐 일라이릴리에 2원화 3원화 얘랑 요런 전략으로 봐요. 그러니까 퓨리 크리스탈 관련된 그게 카모로스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, 그런 이제 플랫폼과 페트론의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은 달라요. 기술적으로는 페트론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기술 검정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요. 돌릴 수 있다라고 해도 여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이제 호재가 좀 동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여기서 마무리 짜고 한 마리 썼지. 네, 제 와이프 피셜 그다음에 주변에 뭐 저희 뭐 누님이라든지 피셜 보면은 리쥬란에 대한 수요는 안 꺾인다. 다만 리쥬란에 대한 최대 단점은 통증이 심하다. 이게 맞나요? 저도 그냥 전에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침없는 상승 50만 원까지 돌파였고 이거 보면 그냥 나스닥 차트 같아요. 보시면은 이게 왜냐면 제가 또 말하면 좀 그런데 4만 원대 그쵸 뭐 사실 여기 팔았을 거예요. 이렇게 호황이 올 줄이야. 그래서 그 반면으로 이제 휴메딕스라든지 이런 애들 좀 잘 따라갈까에 대한 거고 휴메딕스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에스테틱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피부 화장품 전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APR입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신고가 플러스 빅머니 는 꺾는 거 아니다. 근데 제가 꺾었죠. 여기 12만 돌파해서. 그래서 어쨌든 지금 흐름 나타나고 또 눌릴 때 아직까지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아요. 반복력이 유효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2도 같이 좀 흐름이 나왔죠. 막판에 좀 차익매물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, 저는 실리콘2가 최근 이제 24년에 좀 하락하면서 좀 안 봤는데 올해 다시 좋아지는 부분이어서 조금 근데 늦었는데 굳이 저는 여기서는 따라붙진 않으려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뭐 눌림이나 변동 줄 때 오늘 또 돈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만 누리고 지금 굳이 뭐 추격 매수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 해소가 되고 있지만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게 하나솔루션 관련된 부분은요 그래서 또 미 보조금 유지 위한 로비 보도. 뭐 로비를 했다는 건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태양광 기업이 보조금 유지를 위해 미 의회에 로비 중이라는 보도에 11일 국내 태양광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IRA 관련된 부분에서 다 철회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악재를 받아서 이렇게 약세를 보였어요. 근데 웃긴 게 자, 이 악재 가운데서 물량을 잡아갔어요. 그러면서 3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죠. 그러고 나서 이제 U자형으로 대문자 돌린 건데 이것도 비단 보시면은 저는 이제 악재 모두에게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. 그리고 호재 모두에게 알려진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. 이런 부분이 있잖아 증시 격언 중에.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반대도 하나 이슈가 지금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동남아 쪽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,500% 그러니까
니네 하면 죽는다. 약간 이런 거죠. 한 3,500%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슈도 있었죠.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태양광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신재생 풍력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또 다음 뭐가 있을까요? 2000지랑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 했고 반도체도 소부장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특히나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4만 원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오늘은 그래도 좀 유지됐는데 이게 초반 강세 이후에 계속적으로 차익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좀 깨름직했던 거예요. 보시면 이게 음봉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. 초반에 갭으로 상승해서 어제도 좋은 출발 보였다가 차익 매물 나고 좋은 출발 보였다가 차익 매물 나고 이거 좀 깨름직했거든요. 어쨌든 그래도 38,000원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페럽틱스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오늘 좀 기판 쪽이 강했는데 기판 쪽은 뭐 그냥 일단 좀 더 소캠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나? 심택은 근데 좀 빗상한을 위한 12 물량이 났었고 해성비에스가 간만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기판 쪽이 좀 레거 시즌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테스나도 좀 장기 추세 다시 돌리기 위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부분도 지금 대부분이 바이오 반도체들이 약세를 보였던 게 좀 장기 추세 이 하얀 선 있죠 그 위로 좀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돌파 후에 안착하는 부분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솔트룩스랑 여전히 좀 얘네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은요 지금 수급 쪽을 압축해 드리면은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게 지금 카카오까지 이 정도로 좀 이제 압축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차트 관점에서 봐도 솔트룩스 관련된 부분은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거는 좀 분봉을 까봐야 될 것 같아요. 60분봉을 까면 여기 좀 돌렸잖아요. 돌렸죠. 그리고 나서 제가 풀이장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. 60분봉 보면은 눌렸다가 바로 이렇게 소화해서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풀이장이 형성된 패턴 같은 거 제가 지금 패턴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시장 환경이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는 좀 추적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난도 지금 좋은 게 60분봉도 크게 문제 없고 이 고가에서 이격을 소화하고 있잖아요.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격을 소화해야 돼요. 이격을 소화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대차 반등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의 모멘텀이라면은 국가대표 선발 관련된 분이 있어요. AI 5개 기업인가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발되면은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인재 같은 거죠. 이런 걸 다 지원을 받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정말 이제 뭐 기술 개발 AI 뭐 어쨌든 뭐 개발함에 있어서 정말 우위를 점할 수 있죠.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덜어내고 정말 그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해서 갈 수 있겠죠. 그런 장점이 좀 생기겠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로봇이 좀 쉬어가는데 로봇이 좀 가장 먼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라는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수급 들어오고 이탈되지 않은 거에 대한 자리를 잡는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필터를 해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로보티즈 뭐 클로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조선업도 지금 안 꺾입니다. 눌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좀 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조선방산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시장 관련 흐름에서 주도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부분이 좀 눌렸다고 한들 이거는 그냥 상승의 추격보다는 눌림에 좀 붙는 거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HD 현대 마린에너지 이런 거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. 이격이 안 벌어지고 잡혀가는 거는 꾸준하게 좀 장기 추세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뭐 더 말할 게 있나 싶을 정도의 흐름이죠. 다만 이게 좀 작고 나서 제가 오로지 온전히 이 큰 거를 잘 계속 못 먹고 있긴 한데 강력 저항대구간이 5만 원까지도 좀 돌파를 해줬어요. 그러면 5만 원 안 찾고 돌파면은 6, 7만 원까지는 좀 쉽게
갈 수 있더라고 봐요. 그래서 이익이 조금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5만 원대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지는 과정, 그런 흐름을 우리는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거는 단발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어지는, 마치 이제 조선 방산 같은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. BHI도 급격하게 갑자기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자리는 지키더니 한번 이게 풍 쏟는 흐름이 나오네요. 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얘가 진짜 강해요. 원래 사실 금거래소 관련으로 제가 삥 던져놓은 건데 삥 던져놓은 게 벌써 한 2배 넘게 갔더라고요. 200 몇 프로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좀 좋고, 근데 뭐 단날 이런 것도 있고, 근데 약간 지금 경계를 해야 될 구간은 맞다라고 봐요. 갤럭시 모니터리, 뭐 헥토 파이낸셜, 그다음에 하여튼 뭐 G화폐보다 지금 약간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붙었는 STO 관련된 부분 붙었는데 얘도 좀 안 붙고, 하나 또 있었는데 아톤이 좀 후발적으로 오늘 마지막에 붙었고, 그래서 이 정도 보는데, 근데 뭐 자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꺾인다라고는 보진 않지만, 그래도 좀 변동성을 유지하고, 이런 거는 변동 나올 때 뭘 잡아가면 된다.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갤럭시와 모니터리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있는 부분과 분석된 부분을 좀 잡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게 괜찮은 흐름 잡아갔다. 뭐 단기간에 40-50% 나왔으니까, 그렇죠. 그래서 전기전력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. 근데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뭐 보면은, 글쎄요, 요 HD 현대 일렉트릭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거의 신고가 플레이 돌파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, 얘랑 일진전기도 지금 돌파하고 나서 일진전기가 꽤 괜찮나요? 지금 실적이랑 이런 피크아웃 아니고 오히려 더 뭐 케이블 쪽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서기 때문에, 여기 32,000원 구간에서만 물량 소화를 해준다면은 35,000원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뭐 우장공 자율주행 이런 거는 지금 약간 노이즈 낀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거에서 이거 집중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제건도 뭐 로보택시 이슈는 계속 나오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뭐 갈 건 없어요. 그냥 SOS를 얘 하나인데 굳이 여기서 다른 것보다 추세 더 좋은 게 많은데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. 네, 뭐 제건도 마찬가지고, 일단 오늘 여기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자, 시장 흐름 2,900선 넘어서고 나서 내일 이제 CPI랑 그런 거 좀 이제 우리나라 만기에 잘 넘기고 나면은, 정말 지금 플로우를 봤을 때 신용잔고 이런 거 비율을 봤을 때는 일단 3,000원 정말 찍을 수 있겠다, 찍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, 확신이 좀 확신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확률이,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사실 지금 바로 가겠냐라는 게 좀 있었지만 갈 수 있겠다라고 봐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,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뭐라도 좀 자금 있고 하면은 일단 도전을 하는 게 나아요. 지금 괜히 하락을 바라는 것보다는 분할 관점에서,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정 나오면은 그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만에 마감 시황 안내드렸고, 근데 블로그에 계속적으로 제가 마감 시황 하면서 안내드리고 있었어요. 네,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